북한산 용혈봉 산 중턱. 한 여성이 얼굴에 피범벅이 된 채 앉아 있습니다. 손수건으로 흐르는 피를 연신 닦아내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선 저희 항공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저희 구조대원이 내려가서 그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니까 그 용혈봉 5m 바위에서 추락을 먼저 한 번 해서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15m 정도를 더 바위 쪽으로 굴러 떨어지셔서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상태로 머리 쪽이랑 그 오른쪽 늑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산행을 하다 발을 헛디뎌 20m 아래로 굴러떨어진 사고자. 의식 있고 안면부 부상. 얼굴 상처 외에 골절이 의심되는데요. 구조대원이 신속히 목과 척추를 고정합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지만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듯한데요. 일단 저희 항공대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서 접근한 후에 환자분 상태를 파악해서 그 이마에 있는 열상 응급처치를 실시하였고, 추락 환자의 경우 목이랑 척추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추랑 척추를 고정하고 그다음에 헬기에 들 것을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응급 조치가 끝난 후 구조대는 사고자를 들것에 싣고 산을 오릅니다. 헬기에 인양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워낙 가파른 데다 바위에 둘러싸여 있어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후 공중에서 대기 중이던 헬기가 밧줄을 내려보내고 사고자를 실어 병원으로 향합니다. 수락산 철모바위 부근.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헬기에서 내려옵니다. 응달진 빙판길에서 미끄러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30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잠시 후 다친 등산객을 로프에 묶어 헬기로 끌어올립니다. 인근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헬기 안에서도 응급조치는 계속됩니다. 병원 옥상에 환자를 내려주고서야 구조대의 임무가 끝이 납니다. 청계산의 원턱골 부근. 산행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한 남성. 평소에 하지 않던 산행을 무리하게 강행한 탓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최근 날이 풀려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등산객이 산행 중 사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30%가 2월에서 4월 봄철 산행에 집중됐습니다. 3월 해빙기 기간에 지금 산악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겨울철보다 오히려 그 장비 준비를 소홀히 하시거나 아니면 그늘진 곳에 빙판길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낙상이나 추락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이라 따뜻하다고 느끼는데 그 산에 올라가시면 기온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악사고의 경우 작은 실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데의 사고보다 그 크게 위험하고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전한 산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지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산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항상 여분의 옷, 특히 겉옷 한 벌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땀이 잘 마르지 않는 면 소재의 옷을 입기보다는 보온 기능이 있고 땀이 잘 마르는 울이나 폴리에스테르 재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간식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또 들뜬 마음에 등산 코스를 무리하게 정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산행 전 산행 코스와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산행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주변 지형 지물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실 경우에 스마트폰에 나침반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의 위경도를 확인하셔서 그 위치를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후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최대한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체온 유지에 힘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등산. 하지만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 준비 없이 산을 오른다면 오히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 새벽 주택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인근 골목까지 연기가 자욱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굵은 물줄기를 뿌리는데요.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라이터불로 빨랫줄을 끊으려다 불이 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도착했을 때는 2층 주택에서 화염하고 연기가 보였던 상태였고요. 다행히 거주자는 바깥에 나와서 울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도착 즉시 집안에 있던 거주자와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살림살이는 모두 시꺼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택 일부가 불에 그을리고 에어컨, 냉장고 등이 소실돼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독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주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 연기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화재로 건물 일부가 까맣게 타고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택가는 대개 좁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평화로운 이곳이 화재가 발생하면 공포의 길로 변합니다. 특히 골목마다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길목을 막고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는 화재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대부분 그 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주택화재 같은 경우는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화재는 가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 4분 안에 연수가 거의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 피해 또한 발생할 수 있고요. 인명피해 또한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에서는 좁은 골목길을 진입할 때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주택 화재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현장까지 진입이 곤란했고 초기 대응이 늦어져 결국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의 5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인데요.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는 옆으로 좀 양보를 하여 주시고요. 특히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 때는 소방차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주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안전의 첫걸음이자 시작입니다.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5분의 기적 소방차 길터주기. 바로 지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